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김명희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신규로 분양받을 때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분양받으시고 난 뒤에 분양권 전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전매 절차를 한번 보겠는데요. 분양권 전매는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거래가 신고, 중도금 대출 승계,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및 폐업, 그리고 양도세 신고 이런 절차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하나 좀 떼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하고는 좀 양식이 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른데요.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여기서 가장 차이점이 나는 게 분양 금액 중에서 납부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을 먼저 나눠서 적어야 하는 건데요. 이 납부한 금액은 이제 물건을 파시는 매도자가 중도금을 포함한 금액까지 납부한 금액 을 적게 되고요. 그리고 명의 변경 후에 납부할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 금액은 이 분양 금액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 아니고 거래에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납부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매매 금액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표기를 해드린 1번과 2번이 더해져서 매매 금액으로 적히게 된다는 점, 이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에 가서는 이렇게 여기에 적힌 매매 금액이 아닌 분양 금액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적혀진 금액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신고 금액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라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신 뒤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도를 선택을 하고 시군구를 선택을 한 뒤에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뒤에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뭐 사용하시는 그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로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매도자거나 매수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그 전에는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항상 따라붙게 되는데 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매매 금액을 적으실 때 부가세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확정적으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해야 되겠는데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먼저 대출 금액,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매도자가 저희 명의 변경하는 당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출 조건이 요즘에는 뭐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혹은 후불제 이자이거나 또 유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하는 시점까지 이제 매도자가 그 이자를 낼 것인지 매수자가 그 이자를 부담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서 매매계약서 적을 때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승계 자격 여부 확인.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가서 보니 대출 승계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매 의사를 결정을 하고 나면 사실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 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의 이름으로 이제 증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특히 자녀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이유로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대리로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본인이 와서 직접 사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의논하셔서 시간적인 것도 계산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추후 담보대출
전환 시의 조건 확인,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은행권이 1금융이거나 2금융이거나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에서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전환할 때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1금융이 아닌 2금융에서 대출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담보대출로 물건으로 이제 잔금 치를 때 전환을 할 때 이 2금융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좀 낮게 조정시키기 때문에 대출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전환하면서 잔금 치를 시기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자 조건 전환 시기, 아까 앞서서 중도금이 무이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잔금을 치를 시기, 그러니까 준공이 날 시점에서 이 무이자였던 이자가 다시 유이자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자의 전환 시기가 변동이 되는데 물건지마다 이 이자 전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저희 명의 변경 그러고 나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명의 변경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중도금 대출까지 마무리해서 대출에 대한 승계 확인서까지가 들어가야지 명의 변경이 되겠는데 그때 서류 같은 경우는 물건지별로 서류에 좀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매도형 인감증명서 이거는 뭐 공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고요. 반드시 본인 발급을 요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이름으로 분양받을 때는 특별히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매도를 하려고 하니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들어와야 되거나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명의 변경은 두 분 사이에 매매 금액, 분양대금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분양 금액을 다 납부한 상태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적혔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과 명의 변경이 동시에 이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계약서 원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원본을 가지고 이제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분양계약서 원본과 또 시행사나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던 분양계약서 원본 두 부가 동시에 명의 변경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지세가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이 인지세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지세, 가령 지금 갑은 물건을 분양받은 사람, 갑이 이 물건을 을에게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그리고 병이 정에게 분양권 전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이 등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등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할 때 들어가는 기본 인지세가 있는데 그 인지세가 부과가 되는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금액, 총 분양금액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면 그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보통 이제는 물건이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15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가령 지금 갑에서 바로 정으로 만약에 넘어오는 매매였다라고 한다면 정은 분양권 전매가 한 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이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15만 원 분양권 전매 등기 그리고 정이 등기할 때 들어가는 기본 인지세 15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분양권 전매가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 각각 그 거래건별로 인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 또 정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15만 원씩 인지세가 부과가 돼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할 때 총 60만 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다면 작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걸로 추후에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금액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 이게 또 서로 간의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하실 때 미리미리 챙겨서 이제 인지세를 주고받으셔야 되겠고요. 이 인지세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하고 등기소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분양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최후에 등기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인지만 첨부가 되면 그 등기를 받아주는데 국세청에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각 단계별로 인지세가 첨부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여기에 대한 세금까지 미리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세금까지 다시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분양권 전매 이제 하실 때 유의사항 이제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분양권 이렇게 매수하시고 나면 또 하나 더 하실 일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도 이제 포괄령도 양수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 후에 바로 즉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매도를 하신 분, 물건을 파신 분 같은 경우는 혹여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 양도세 신고를 이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지 않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뭐 2, 3년 뒤에 세무서에서 그때 자료를 보내달라 하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 간편 신고를 통하면 종이 한 장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이제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